애니. 안녕하세요. 애니드스다 시즌2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인디애니페스트 영화제 특집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진행을 맡은 최유진이고요. 네, 저는 곁다리 송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제 특집 방송, 지난 방송까지 이제 독립보행 부문을 했었고, 오늘은 이제 새벽비행 감독님들을 모시고 오늘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제 앞에 두 분의 감독님 나와 계시고요. 한 분씩 소개를 드릴게요. 제 앞에는 이제 까마귀가 물어갔어 라는 작품을 만드신 정하라 감독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까마귀가 물어갔어 만든 장하라입니다. 네, 그 옆에는 이제 김진아 감독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인종 고장났습니다를 제작한 김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약간 긴장되시나요? 조금요. 그 두 분이 요번에 그럼 졸업하신 건가요? 네. 아이고야. 저희 이 새벽비행이 졸업 작품들 주로 그치. 학생부니까 학생 작품들을 가지고 상영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번에 상영을 해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거는 처음이신가요? 네. 완전 처음.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스크린에 걸린 적이 없어가지고 음. 크게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게 온라인으로. 여기 보니까 그러게. 네. 졸전이라도 하면 큰 화면에서 이렇게 볼 텐데 졸전은 하셨어요? 졸전은 온라인으로 했던데. 저희는 온라인으로 했어요. 네, 저희도 온라인으로 했는데 네.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좀 적다 보니까 이제 저희 학년만 따로 그 학교에 있는 스크린을 이렇게 해서 상영을 했었거든요. 저희끼리만 보는. 그치, 그거는 가능하지. 네, 근데 이제 아쉬웠겠다. 외부에 다른 사람들 불러서 하는 건 이게 또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좀 네. 네. 청강은 학생들이 많아서 네. 보일 수 없어요. 개원은 제가 졸전에 다 두 학교 가봤는데 개원은 진짜 큰 강의실이 있거든요. 그 강의실이 아니라 강당. 네네네. 거기 진짜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네. 거기 청강은 가면은 늘 있어도.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막 다른 데 빌린다고 해도 하도 학생이 많으니까 꽉 차서 안 될 거예요. 네, 제가 그냥 문득 말해버렸는데 이제 까마귀가 물어봤어는 개원 제 졸업 작품이었고 네. 그리고 초인종 고장났습니다. 청강. 네, 청강의 졸업 작품입니다. 이렇게 각각 학교를 대표해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 조합은 그런 조합이었어요? 내가 맨날 물어보잖아. 이게 무슨 조합으로 감독님들 아니 조합을 한 이렇게 건가? 조합을 맨날 물어보시는데 네. 감이요 감. 이분들이다. 이렇게. 그래요? 나 그래서 맨날 이 두 분을 엮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대답을 맨날 안 해. 근데 너무 엮지 마요. 예, 그래서 보니까 엮을 수 있어. 이것도 충분히 엮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네. 뭐 이제 졸업 작품인데 작품 얘기하기 전에 저는 그런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작년에 완전 코로나 때문에 학교 수업도 온라인으로 했다가 오프라인으로 했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막 그랬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떠셨는지 작년에 그 졸업 작품을 하던 그 시기가 좀 어떠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정하라 감독님 먼저 여쭤볼게요. 완전 일단은 저희는 또 초반에는 괜찮았다가 이제 점점 중후반부터 이제 아예 온라인으로 확 바뀐 느낌이었어서 초반에는 저희 학교에서 이 졸업 작품을 할 수 있는 그 작업실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팀원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바로바로 소통하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다 안 되다 보니까 각자 집에서 이제 각자 작품을 해야 했었었죠. 정말 일단 그런 부분에서 조금 힘들기도 했었고 그리고 뭔가 어쨌든 소통이 바로바로 안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회의 시간을 만들어서 이제 스케줄 조정을 하고 이런 걸 필수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 회의는 온라인으로 했었어요?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다들 멀리 각자 살아가지고 그것도 온라인으로. 학교 근처에 아예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겠네요. 네, 작년 같은 경우 아예 그냥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네네. 그랬겠네. 네. 김진아 감독님 어떠셨나요? 저희는 근데 처음부터 거의 온라인 수업이었어가지고 그거는 괜찮았는데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모여서 일하는 게 거의 없으니까 뭐 문제가 생겼다든가 이럴 때 연락을 카톡이나 전화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연락이 바로 안 된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사실 올해 졸업 작품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만들어진 작품들이에요. 사실 그게 딱 그런 작품들이 모여있는 해인데 근데 또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면서 그런 얘기 나왔거든요. 왜 작품들이 더 다양해? 작년보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예전보다 학생 작품들이
되게 다양하고 하나의 미스테리가 뭐였냐면 서로 간섭 안 해서 그런가? 아니, 뭐 미스테리가 뭐였냐면 어떤 한 학교 작품이면 비슷한 결이 있어요. 아 이거 개원 스타일, 이거 청강 스타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학교마다 이제 스타일이 있는데 이번에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역시 간섭이 문제였군요. 학교의 스타일을 만드는 거. 어떤 거 같으세요? 네. 좀 이런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그러게요. 뭔가 계속 간섭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교수님들과 직접적으로 하는 게 많이 좀 줄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좀 더 자유롭게 뭔가 표현을 하게 돼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예전 제작할 때보다 그런 과정들이 좀 많이 줄었나요? 그러면은 수업할 때 뭔가 이렇게 PT하고 보고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줄어든 네. 상황이 많이 줄었어요. 하는 거 자체가 고역일 테니까. 네. 여러 서로 가지 뭐 측면에서. 그리고 네. 온라인으로 해도 안 봐서 잘 자기 자기 작업하느라고 맞아. 켜놓고 안 봐서.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옛날 같으면 뭐 억지로도 한 군데 모여서 네. 다 틀어놓으면은 뭐 어떻게 봐야 되잖아요. 다 깜깜하게 해놓고 보니까. 근데 지금 뭐 어차피 뭐 보라 그래도 뭐 옆에 다른 거 띄워놓고 뭐 이제 있을 맞아요. 거니까. 예, 그럼요. 뭐 요즘에 어떻게 보면은 뭐 선생님들이 뭐 나쁜 방향을 지도했다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학교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이제 감성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또 다양하게 나오면서 그래서 또 재미가 있었던 게 아닐까 뭐 그런. 이게 사실은 올해 졸업하신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가는데 내년에 졸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박인 거죠. 왜냐하면 학교라고 하는 접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졸업을 할까. 이게 지금 부학과 이제 2년제, 3년제 아닌가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 거의 뭐 내년에 이제 졸업하시는 분부터는 뭐 거의 어마어마한 뭐 정말 학교를 안 가보신 경험하게 되지 온라인 않을까? 스쿨. 네, 정말. 네. 제가 사이버 대학에 몸담고 있지만 전국의 모든 대학이 사이버 대학처럼 돼버려가지고 참 요즘 괜찮은가요? 사이버대 생존은 괜찮을까요? 저희는 오히려 더 잘 되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네. 기쁜 소식 감사드리고요. 작품에 대한 질문을 좀 해볼까 봐요. 이거 뭐 졸업 작품이긴 한데 좀 그냥 아주 간단한 질문. 어떻게 이번 작품을 기획하고 만들게 됐는지 요거부터 여쭤볼게요. 초인종 고장났습니다. 어떻게 기획을 하셨는지. 맨 처음에는 지금 내용이랑 굉장히 다른 내용의 굉장히 다른 주제였는데요. 소재는 비슷한데, 근데 이제 여름을 이렇게 거치면서 이제 계속 프리프로덕션을 수정을 하다가 이대로 가면 이거 완성을 절대 올해 안에 못하겠다 싶어서 수정하게 된 게 지금의 내용입니다. 이 소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친구들이랑 앉아있다가 떠올랐어요. 딱히 어떤 이유는 없었는데 그렇게 떠올랐던 주제에서 이제 수정하다가 지금의 주제가 된 거는 한 번 제가 오빠가 있거든요. 1살 위에. 근데 많이 싸우잖아요. 근데 한 번은 음식을 같이 시켜 먹었는데 중국 음식을 이제 저희가 이제 밖에다 그릇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이 4층인데 엘리베이터도 없어가지고 이제 제가 아래에다가 1층에다가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오빠가 그걸 보고서는 왜 그러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게 힘드시게 굳이 4층까지 올라올 필요 없지 않느냐 해서 내려다 놓으면은 뭐 내가 어려운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좋지 않냐 했는데 그게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을 냈으니 뭐 그런 당연한 거다처럼. 그래서 그거 듣고 되게 계속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자취방으로 돌아가서 작업을 하면서도. 그래서 그게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는 이라고 해야 되나 에피소드가 있었네요. 어떠셨어요, 정아라 감독님?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이야기를 쓰고 뭔가 이렇게 그 컨셉을 잡을 때 일러스트나 낙서를 먼저 그리고 이제 그걸 보면서 얘는 왜 이러고 있지? 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을까를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좀 살을 붙이는 편인데 이제 까마귀가 물어봤어 경우는 이제 마지막 장면 엔딩 컷이 원래 일러스트로 맨 처음에 그렸었던 장면이었어요. 이제 그걸 보고 뭔가 까마귀와 이 캐릭터 자체를 좀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면 좀 재밌겠다. 그리고 뭔가 까마귀가 반짝이는 물건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까마귀가 무언가를 훔쳐가는 내용인데 그걸 이제 이 주인공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뭔가 누군가의 재능, 반짝이는 재능을 보고 되게 부럽다. 뭔가 좀 훔치고 싶다. 뭔가 저 재능 훔치고 싶다. 이런 생각들 가끔씩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그 아이의 반짝임을 훔치고 싶어하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일러스트를 그리고 그걸로 만화로 먼저 그렸었어요. 단편 만화로.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졸업 작품을 할 기회가 생겨서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바꿔서 만든 케이스입니다. 그럼 만화는 언제 작업을 하셨던 거예요? 그 재작년인가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 학원에서 그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연구작처럼 네. 이제 각자 선생님들마다 뭐 단편 만화를 한번 이제 만들어서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한 게 있었었는데 그때 제 작품을 해보고 싶어서 단편으로 만들었었던 만화였거든요. 근데 이제 네, 그 아마 한 2년 전인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럼 거의 뭐 졸업 작품을 할 얘기를 이미 다 소재를 네. 가지고 있었던. 네네 그렇게 됐어요. 보면 학교에서 보면은 공동 감독으로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두 분 다 이제 혼자서 감독을 하고 이제 스텝 같이 팀원들 이렇게 진행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나요? 사실 뭔가 아트워크 감독은 또 있었어요. 친구가 이제 아트워크 부분이랑 이제 해가지고 같이 도움을 준 친구가 있었고 했는데 사실 이 이야기 자체가 제가 생각해낸 이야기이다 보니까 이걸 제일 잘 알고 있는 건 사실 저라서 제가 일단 중심축으로 이렇게 이 친구들을 이렇게 끌어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다 흩어져 있다 보니까 뭔가 뿔뿔이 이렇게 같이 만나서 있으면 감독이 따로여도 그렇게 됐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게 조금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일단 제가 그렇게 하는 게 낫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팀을 꾸려서 하게 됐습니다. 몇 명이서 하셨어요, 작업을? 저는 5명. 5명? 네, 5명. 저희도 5명 5명? 저까지. 언니 어떻게 난 혼자 하겠어? 그 독불장군처럼 이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스토리를 짜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 감독이라는 작업을 하게 됐고 저희는 이제 3D다 보니까 이제 각자 할 수 있는 분야가 명확하거든요. 막 아예 모를 수도 있고 해서 이제 분야를 아예 완전히 나눴어요. 서로 간섭을 가능하면 안 하게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 한 명의 의견을 받는 게 이제 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됐고 그렇게 됐습니다. 연락책 같은 거였나요? 조금 그렇죠. 이게 코로나 때문에 서로 진짜 만나기 힘들고 정말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웠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서로 의견 차이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린 싸우지 않았다. 우리는 부드러웠다. 사실 저희가 전화보다 아무래도 문자 연락을 많이 하니까 말투에 대한 좀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또 심지어 제가 좀 공격적으로 말을 이렇게 예를 들어 문제사항이 생기면은 이렇게 짜르르 막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고쳐달라, 여긴 이렇게 고쳐달라, 여긴 이렇게 고쳐달라. 근데 이게 쌓이면은 좀 화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다다다다 말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트러블이 있었는데 근데 나중에 얼굴 보고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얼굴 보고 얘기하면 별거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문자라는 게 사실 좀 되게 그럴 때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불필요한 오해를 막 이렇게 제가 원래 전화를 잘 못 다뤄가지고 예전에 보면은 이렇게 그런 걸 안 썼어요. 문장 부호를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뭐 이렇게 써서 보내요. 사람들이 화난 것 같다고. 맞아요. 저 뒤에 에모티콘 하나 붙이고.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거 진짜 어색했고 옛날에 제가 쓰던 전화기는 그러니까 스마트폰 이전에 전화기 투지폰 쓸 때 그 전화기가 그게 불편했어요. 그 문장 부호를 붙이는 게 그러니까 안 해 이러면서 보냈더니 사람들이 다 뭐라고 했죠. 너무 화난 것 같다. 무섭다. 이러면서. 옛날 얘기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막 이런 얘기. 어떠셨어요? 팀원분들하고. 네, 저도 어쨌든 떨어져 있다 보니까 서로의 이제 상황을 제대로 모르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인한 이제 트러블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생기는데 뭐 그럴 때만 그래도 팀원들 스스로가 조금 많이 노력을 해준 부분도 있고 해서 웬만하면 좀 잘 풀라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안 된 부분도 이제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하면서 조금 서로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래도 아무래도 어쨌든 그 같이 직접 만나서 하는 식의 소통과는 조금 이게 달라서 네, 조금 힘들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아무튼 많이 다들 노력을 해줬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래도 잘 팀원들이 함께 해가지고 네. 잘 나와서 이렇게 또 영화제 상영하고 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영화제 때 많이 와서 보고 이러면 좋을 텐데. 그니까요. 그러게요.
이 코로나. 그래도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음. 영화제 한다고 해서 되게 네. 뭔가 기분이 좋았거든요. 놀라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온라인으로만 또 하게 됐나 싶어서 조금 그랬는데 맞아요. 어떻게든 오프라인으로 하려고요. 아 가능하면 네, 이게 보니까 온라인으로 보면은 편한 건 있는데 편하기 때문에 사실 작품에 집중해서 못 보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극장에 왜 갇혀 있잖아요 사실 네. 공간에 가둬놓고 큰 화면을 걔가 봐야 되니까 굉장히 작품에 집중하는데 저도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영화 보면 그냥 집중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잠깐 놓치면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죠. 놓쳤다 이거 뭐지? 이러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 네. 거라서 큰 화면을 보니까 확실히 그리고 네. 사운드가 맞아요.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 음. 이 음악 이런 사운드 작업들이. 네. 그래서 꼭 극장에서 할 때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음. 초인종 고장났을 때 저는 이 작품을 그때 봤어요. 그 졸전 온라인으로 할 때. 청강 진짜 작품 많아가지고 내가 힘들죠. 사실 저도 사실 다 못 봤어요. 저 다 봤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대박. 2시에서 시작해서 8시 끝나나 되게 오래 했던 것 같은데 아니 이건 봐도 끝이 안 나는데 진짜.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할 땐 더 힘들었어요. 애들 가둬놓고 막 못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알아. 근데 왜 오프라인으로 졸전하면 청강들 가보면은 막 한 편 끝날 때마다 막 학생들이 소리 지르고 막 하잖아요. 그 맞아요. 분위기. 맞아요. 개원도 그렇고 막 졸전 네. 끝나면 서로 박수 치고 막 그런 분위기가 약간 해소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온라인은 그게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작품을 보이니까 사실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네. 하는지 맞아요. 알 수가 없는 그런 맞아. 상황. 그때 봤을 때도 되게 기억에 남았던 작품이에요. 음. 그 초인종 고장났습니다는 3D 애니메이션 작품들을 보면 되게 상업적인 스타일을 많이 따라가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 작품은 좀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단편 같다 정말. 응. 그런가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그 특유의 살짝 살짝 뭐라 해야 되지? 무서운 분위기? 은근히 무서운 그런 분위기를 저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느낌도 되게 잘 나와서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떠신가요? 뭔가 난 좀 다른 단편을 해보겠어. 다른 3D 해보겠어. 이런 생각을 좀 했었었는지. 그런 것보단 그냥 명확한 이미지가 그래도 6 정도에 대한 이미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어쩔지 몰라도 룩에 대한 명확한 이미지 원하는 바는 있었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좀 신경 썼던 부분이 있을까요? 그 룩에. 저는 약간 제 진로랑도 관련이 있는데 그 카메라 그냥 시네마토그래피 자체를 조금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노력은 했습니다. 근데 캐릭터의 스타일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팀원분이 엄청 열심히 이제 이것보다 더 해주세요 이랬는데 막 그때마다 열심히 여러 개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주시고 해서 최종 시안을 얻어서 이제 디자인을 해주시고 제가 모델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기존에 그냥 약간 뻔한 스타일의 3D 애니메이션이었으면 그냥 또 약간 뻔한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이 주는 이미지가 다르니까 이게 확실히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다른 이제 3D 작품들과는 그런 점이 좀 그래서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쭉 다 그때 그 긴 시간을 보면서 제가 청강 졸전 다 봤잖아요. 아 그래요? 인간 승리에 가까워요. 그 편수가 엄청 많을 건데. 맞아요. 엄청 많았어요. 청강이 한 학년에 거의 180명, 200명 이렇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많아요? 졸업 작품을 모두 다 한 사람이 한 편씩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꽤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60편은 됐지 그러게 한 60편 가까이 나오겠네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봤는데 제가 이 작품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스타일이 독특하고 사실 또 뭐 이렇게 묘사가 배경 묘사가 굉장히 디테일해가지고. 맞아, 배경하니까 생각난 건데 저는 기억나는 배경 중에 하나가 가구들이 되게 올드한 스타일인데 뒤 자개 장롱 있는 거 보고 그거는 어디서 자개 장롱은? 자개 장롱 그것도 원래 스토리에 조금 연관이 있는 내용이었는데 뭐 나중에 다 빠졌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팀원분한테 만들어줘. 저는 그 소화전이랑 네. 철물점이라고 들어가 있는 그 달력 있잖아요. 그거. 네. 그게 너무 디테일하게 표현돼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붙였나 근데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약간 조금
세월을 탄 듯한 느낌도 표현돼 있고 굉장히 디테일한 거에 신경 많이 썼구나 그런 생각은 했었는데 어떻게 작업하셨어요 그런 거는? 이제 배경 모델링, 이제 텍스처링을 맡은 팀원 최수아랑 이제 조영우라고 하시는 팀원분이 이제 두 분이 작업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분들은 최수아라는 친구가 작업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가 이번에 텍스처라고 그 이제 이렇게 물건이 있으면 위에 이미지를 이렇게 덮는 3D 그런 부분을 할 때 이제 서브스턴스 페인터라는 프로그램을 썼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게 다루기도 쉽고 또 퀄리티도 잘 나와가지고 좀 좋은 이미지가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친구가 많이 고생을 했죠. 근데 그런 샘플을 찾는 것도 되게 내가 이런 이미지를 해줘.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세대상 좀 되게 약간 올드한 세대의 물건들이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샘플 이미지랄까 이거 참고할 수 있는 레퍼런스들을 어떻게 찾으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건 그 친구가 그냥 저랑 되게 오래 만난 친구거든요. 그래서 제 입맛을 잘 아는 것 같은 건지 그 친구도 옛날 그런 입맛? 걸 또 좋아해서 잘 자기가 그냥 탁탁 찾아오더라고요. 그랬구나. 아니 그게 그리고 이게 1학년 때 작업하신 것 같은데 틱톡이랑 다이브라는 작품 그거는 예. 1학년 휴학하고 이제 2학년 때 돌아와서 이제 했던. 저는 이 작품 중에 다이브라는 작품이 네. 보니까 픽사 애니메이션 느낌이 캐릭터 디자인이랑 표현 방법이랑 그게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이게 습작하시는 과정에서 염두에 두시고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면 좋아하시나? 저 픽사 애니메이션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요번에 요 초인종 고장났습니다 작품도 물론 작품의 성격이라는 분위기는 다른데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캐릭터 보여주잖아요. 그거 딱 픽사 스타일이던데. 진짜요? 픽사가 아트북 사서 보면은 딱 나오는 캐릭터의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 되게 잘 묘사가 돼 있는데 느낌이 이분이 픽사 많이 좋아하시나 보네. 그런가요? 생각을 했죠. 근데 그 디자인을 하신 분은 가혜림 씨라고 저희 디자인 담당하셨던. 그래요? 네, 그분이 엄청난 재능을 가지신. 네. 여기 두 분이 사실은 이게 작품 스타일이 많이 달라가지고 까마귀 물어갔어라는 작품은 이게 드로잉이랑 2D 드로잉은 어디서 사용이 됐나요? 제가 2D는 알겠는데 그 책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씬이 있어요. 쪽지가 이렇게 아, 떨어지기 맞아요, 전에 맞아요. 그 부분을 이제 그 배경을 맡은 친구가 네. 한번 2D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네. 책상 자체 이게 질감이 연필 질감으로 스케치를 다 아이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스케치 자체도 일단 뭐 레이아웃이랑 이런 거 자체는 다 그걸로 땄지만 디지털 작업으로 했지만 이제 직접 그 2D로 옮겨서 스케치를 다시 따고 스캔을 해서 이제 다시 컴퓨터로 이렇게 채색을 했던 그런 아니 작품. 굉장한 그 노가다 그러니까 수고를 맞아요. 이게 학생 작품 엄청나게 중에 요새 드로잉 이렇게 하는 경우 많지는 않은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일부러라도 이렇게 안 할 건데 보통은. 어떠셨어요? 그래도 사실 확실히 그 연필의 질감이 더 잘 살아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친구의 이제 좀 더 작가의 고집 같은 느낌으로 그 친구가 하자. 저는 조금 그래도 힘들면 그냥 연필 브러쉬도 많으니까 그냥 디지털 작업으로도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한번 좀 질감이 다를 거다.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그 친구가 해서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하고 이렇게 했는데 확실히 그 질감, 종이 질감이나 이런 느낌도 조금 더 재밌게 나와서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 작품이 또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색감이 약간 좀 불구스름하다고 그래야 되나? 이게 약간 좀 그런 느낌인데 굉장히 깔끔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 색상 이렇게 터칭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 만듦새라고 그러나 애니메이팅이나 이게 굉장히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요즘 코로나라 집에만 있으죠. 작업 많이 해서 그런가. 진짜 왜냐하면 졸업 작품 같은 거 보면 간혹 보면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의도치 않게 막 시간 쫓기니까.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딱딱 맞아들으니까 야 역시 이게 순기능인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더랬죠. 팀원들이 많이 고생했죠. 이제 그 클린업하는 작업만 하고 이제 그리고 그 채색하는 작업도 되게 많은 시간을 공들여서 했었고 팀원 거의 모두가 클린업하고 채색까지 다 하는 식으로 엄청 굴려졌어요. 그래서 다들 이거 제가 만드는 사람 입장은 아니지만 대충 과정이 어떤지는 아는데 이거 완전히 다 노가다거든. 이게
굉장히 그 터칭이나 이런 거 되게 여러 번 했겠구나.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액팅을 하고 이제 네. 친구들에게 클린업을 넘겨줘야 됐었는데 예. 러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맞으려면 이룩이 다 맞으려면 깔끔해야 되니까 클린업도 한 두세 번씩 계속 깔끔하게 넘겨줄 수 아, 있도록 이게 작업을 사실은 이게 평소에 성격에 나오는 건데 아, 작품 스타일 보면 아니 근데 놀랍게도 되게 평소에는 깔끔하신 건데 아니 평소에 근데 성격이. 평소에는 정말 안 아, 깔끔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저 혼자 어. 했으면 아마 조금 더 러프하게 나왔을 수도 있는데 이제 네. 다 같이 하는 거다 보니까 좀 튀지 않게끔 다들 서로 이렇게 맞춰서 했었던. 이게 사실 그래서 새벽 비행의 학생 작품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만듦새 이런 것도 이제 보게 되거든요. 네. 물론 이제 다른 독립보행 작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제 보는데 이게 두 작품 다 굉장히 확실히 이게 시간이 많아서 그랬나? 아 맞아요. 아니면 이게 집에서 더 이렇게 공들여서 작업을 해서 그랬나? 음. 아니면 내가 나한테 보여준 두 작품만 이런 건가? 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음. 역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셨군요. 그 두 네. 작업을 하실 때. 시간이 되게 많이 음. 그 작업할 때 하루에 몇 시간 작업해요? 제가 또 이렇게 제대로 애니메이션을 만든 건 또 처음이어가지고 그냥 무작정 몸을 갈았어요. 그래서 그냥 스케줄이 일단 일주일 스케줄을 다 짜주거든요. 그리고 네. 하루에 뭘 하는 건 이제 각자 알아서 하고 근데 이게 또 양이 많으니까 오늘 다 끝내고 쉰다 이런 목표로 맨날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밥도 안 먹고 뭐 이렇게 작업을 해서 조금 네. 괜찮으신가요, 몸은? 안 괜찮으실 것 같은데. 그 학생 때 옛날에 학생 때 이제 배드민턴 치면서 만들어놨던 근육과 배드민턴. 그러니까 재미로 막 이렇게 그때 어. 조금 운동을 그러니까 그냥 재미로 했었었는데 네. 그때 만들어둔 체력을 이때 다 썼던 것 같아요. 그냥 작업. 이제는 근데 이제는 뭐- 체력이 없고. 아이고 이제 뭐 젊으니까 바로 또 회복할 수 있죠. 아니 정아라 감독님 보니까 이게 아예 첫 작품인가요? 그 전에 습작으로 뭐 했던 작품도 없고요. 뭐 이제 일러스트나 뭐 만화나 뭐 이렇게 조금씩 작품들은 개인 작품들을 만들긴 했는데 네. 애니메이션 자체로 이렇게 제대로 만든 거는 또 사실 예전에 한번 그냥 간단하게 이제 애니메이션 첫 이제 배우고 난 다음에 만들었던 뮤비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네, 조금 뭔가 부끄러워서 그냥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평상시에 습관이랑 뭐 성격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 맞더라고요. 작품 느낌이랑 그 감독님들 성격이랑. 근데 두 분 다 깔끔하고 되게 집요한 부분이 있는 분들인데 내가 보면 작품을 애니메이션 감독님들의 특징인가? 그렇죠. 그런 게 있는데 옳은 그래서 이 조합이 나는 이게 좀 집요함의 끝판왕들을 둘이 조합을 해놓은 건가? 약간? 제가 그런 분들 좋아해요. 아니 왜냐하면 여기 그 지금 그 김진아 감독님 작품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세부 묘사 이런 게 너무 디테일해요. 그냥 모르면 지나갈 수 있는데 사실 그게 픽셀 애니메이션 보면서 감탄한 지점이기도 하잖아요. 아니 뭐 쓸데없이 저런 것까지 뭐 갈아서 이렇게 공을 들였어 이런 느낌. 근데 딱 보면은 아까 소화전 뭐 달력 얘기도 했지만 배경 묘사가 너무 디테일한 거야. 그럼 배경 묘사만 담당하는 팀원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네, 저희가 배경만 담당하는? 네, 5명이라서 뭐 2명이 배경 뭐 이렇게 하고 뭐 1명은 뭐 리깅 뭐 1명은 뭐 디자인 뭐 저는 뭐 모델링 뭐 애니메이팅 뭐 카메라 뭐 나머지 잡다한 것들 조금 이런 식으로 가능하면 서로 터치 안 하도록 아예 분배를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 배경을 묘사하신 분들이 많이 힘들죠.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집요하게 요구를 했겠어요. 이것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이거 이렇게 한번 해줘, 막 해줘. 가구가 안 맞아 좀 바꿔줄래 이런 건 아니었어요. 많죠. 또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이거나 바뀔 수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렇게 3D로 이렇게 뒷면이 또 그치. 또 늘어나고 막 이러면 안 되니까 이거 카메라 움직였는데 이렇게 됐잖아. 바꿔줘. 이러면 다시 하고. 그럼 막 속으로 뭐 욕이란 욕은 다 하면서 막 해줬겠지. 동기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 보통 학생 작품 보면은 이게 약간씩 이게 그런 티가 나거든요. 근데 이게 이 두 작품은 티가 전혀 안 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그 뭐라고 하면 좀 신기했어요. 이렇게까지. 대부분은 이제 감독님들 특히 이제 3D 작품도 그런데 감독님들 뭐 인터뷰 같은 거나 이제
방송 전에 이제 참여하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항상 얘기가 하다가 너무 막판에 힘들어가지고 막 뭘 이게 터칭 같은 거 날아가고 막 그랬어요. 막 그러면 모르고 보다가 이제 그 얘기 듣고 다시 보면은 그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두 작품은 그러질 않아가지고 굉장히 좀 그랬던 기억이 나고. 예. 아, 참 역시. 뭔가 이렇게 작업하시면서 카메라 이런 것도 신경 되게 많이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어떠셨어요? 네, 김지아 배우님 먼저 그냥. 저희가 분위기가 좀 어둡잖아요. 좀 막 발랄한 분위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어울리는 이제 또 카메라를 잡아야 돼가지고 또 근데 다행히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영화들이라든가 이런 스타일이 또 어둡고 이런 걸 좋아해서 좀 많이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괜찮아. 재밌게 했습니다. 전혀 표정은 재밌지 않았다. 아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여기만 카메라 잡는 거예요. 눈물 막 터지고 날 것 같고 이런 느낌인데. 네. 카메라 좋아하신대잖아요. 그래요. 카메라를 좋아하실 것 같긴 해요. 작품 보면. 네. 까마귀가 물어갔어. 네, 이제 저희도 레이아웃이랑 그런 카메라에 또 되게 엄청 많이 공을 들였는데 이제 제가 초안을 계속 짜고 이제 스토리보드 릴을 계속 만들어서 가서 이제 친구들한테 보여주면서 괜찮냐 하면 이제 컴볼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머리 보여잡고 이 장면은 조금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 다시 해보자. 다시 고쳐서 다시 넣고 어떠냐 괜찮냐. 요 부분 조금 모르겠다. 다시 해보자. 이러면서 계속 수정을 한 케이스였거든요. 그래도 서로 간에 그런 식으로 뭐 합의 그래도 맞았던 모양이네요. 네, 이제 다 같이 보고 이제 다들 친구들도 자기 작품처럼 여기서 좀 더 이런 느낌이 더 좋지 않을까? 이것도 괜찮은데 이렇게는 어떨까? 아이디어도 되게 잘 주고 해서 네, 그런 식으로 조금 소통을 하면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게 되게 고맙네요. 사실 일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러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사실 그냥 친구가 만든 건 괜찮아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서 어쨌든 지적을 하고 이런 부분 이렇게 하면 좋아지겠다 이런 얘기들 한다는 건 사실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심지어는 굉장히 둘이 친한데 서로 간에 친한데 이 작품하면서 우정이 깨졌다는 식의 뉘앙스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이 방송 이제 녹음을 하면서도 네. 당사자들한테 그렇게 사실 피드백을 주고받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네. 특히나 또 코로나 상황이기도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 네, 또 확실히 작품이 이렇게 피드백을 받고 수정을 하면 할수록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이게 저도 그냥 고집대로 편하게 하면 좋을 텐데 확실히 좀 좋은 의견을 많이 듣고 하는 게 더 도움이 되기는 해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수정을 하고 그랬습니다. 눈물은 어쩔 수 없죠. 그렇지. 수정을 하라니.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액팅을 할 때도 교수님한테 피드백을 몇 번 받았었는데 다 한 액팅을 교수님이 조금 바꿔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 고민을 했거든요. 이거를 조금 바꿔볼까 이거를 근데 귀찮은데 이게 엄청 압도적이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좀 수정할 것도 생각해서 미리 좀 빨리 해놓은 게 있었어서 그래 다시 해보자 해가지고 다시 액팅을 바꿨었거든요. 근데 너무 억울하게도 확실히 좀 느낌이 살긴 하더라고요. 그게 어느 부분이었나요? 그러니까 그 이제 원재라는 친구가 이제 책상에 달려와서 이제 그 골을 넣고 환호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장면이 원래는 그거보단 조금 덜 이렇게 기뻐하는 느낌으로 표현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이거 조금 더 애가 좀 더 과장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신나했으면 좋겠다 해서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역시 교수님들이 다르네요. 네, 맞아요. 애니메이션 전문이시니까 진짜 다르네요. 맞아요. 그걸 딱 집어내시네요. 그걸. 네, 피드백 받으면 진짜 좋아져요. 네. 맞아요. 우리가 앞서 뭐 간섭이 없어서라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적절한 간섭이 굉장히 맞아요. 그치.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액팅이나 이런 거는 확실히 보시는 눈이 남다르시니까 뭐 주제나 뭐 표현 방법이나 이런 건 조금 자유로워질 수는 있어도 그런 거는 또 되게 중요하죠 보면. 네, 맞아요. 이게 참 아직 이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두 작품이 밝지가 않아요. 이게 서로 간에 보셨잖아요. 작품. 네, 밝지가 않아요. 네. 어떻게 오늘 밝지 않은 되게 집요함의 끝판왕 두 분을 모신 조합인가요? 굉장히 조합이 잘 되어 있죠. 그렇죠.
그거 딱 다 공통점가 의도가 있더라고. 있어요. 네. 어둡고 집요해. 아. 되게 무서운 건데 이게 무서운 작품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네. 방송 들으시는 분들 또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맞아요. 네. 무섭거나 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그런 또 작품은 어둡기만 한 작품들도 아니에요, 사실. 네, 네. 네. 그치 또 반전도 있고 나름대로. 네. 네, 그런 작품인데 그죠. 되게 그래서 뭐 조합이 신기하게 또 이렇게 매칭이 되려면 또 될 수 있는 조합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계속 이렇게 매칭 이런 거 되게 연구하시는데 네. 약간 전공이 문제인 것 같아. 사회학을 그럼요. 하셨잖아요. 아. 자꾸 뭔가 비교, 분석 내가 뭐 이런 거. 강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술과 사회 뭐 이런 건데 어. 예술과 사회 관계는 어떨까 막 이런 거. 어. 근데 저희 네. 한 달이 건너서 아는 아 그래요? 네. 두 분? 둘 사이에 친구가 알고 보니까 네. 같은 친구를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 친구 한번 소환해 볼까요? 이름 한번 아. 이름 한번 소개해 주세요. 지민선이라는 친구인데 이번 새벽 비행 부분에서 또 생각나요?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작품 제목은? 네. 잠시만요. 첫사랑. 맞아 첫사랑. 아, 먹어서. 첫사랑. 네. 아 첫사랑 아유,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이거 나름 홍보인데. 첫사랑 먹어서. 지민선 그 감독님의 첫사랑. 네, 맞아요. 제가 정확하게 한번 지적해 드렸고요. 네. 그 영화제 때 그럼 또 이렇게 만나겠네요. 네. 다 아 만나는 이게 또 때. 애니메이션 원래 예전부터 희망하셔가지고 뭐 대학 가고 이런 분들 어차피 인력풀이 거기서 거기니까 그죠. 맞아요. 뭐 학원년. 학원에서 만났거나 뭐 맞아요. 같은 고등학교 다녔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네. 근데 여기는 아마 학교가 다른 거 보니까 분하나 학원에서 공통분모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네. 학교에서 만났고 아. 이제 그죠? 같은 저는 학교. 고등학교. 아, 네,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교. 아. 네, 사실 제가 그 친구 네. 때문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하게 된 것도 아. 있었거든요. 원래는 디자인을 전공을 하다가 하려고? 아, 그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네, 네. 사실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긴 했거든요. 네. 하고는 싶었는데 그냥 네. 현실에 맞춰서 디자인을 하려고 하다가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입시가 재미도 없고. 그래서 친구가 이제 그때 만화 입시를 했었는데 야 우리 같이 너도 하자. 개원도 폭포 10개 준비하면 된대. 이래가지고 아 그래?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면 돼. 네, 폭포 10개 준비해가지고 가면 돼. 그래서 아 그래? 해서 해볼까? 그래서 준비-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맞아. 나도 되게 되게 쉬워 보이지 않았어요? 포플 10개만 준비하면 돼. 아, 아 근데 물론 엄청 네. 준비도 되게 어렵고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아니 다들 애니메이션 파트 쪽에서 선호하는 학교도 다 진학을 하신 거니까. 참 그러니까 좁다 세상. 좁지. 좁아요. 뭐 어떻게 아셨어요? 작품 상영작들 얘기하다가 아신 거예요? 네, 아는 이제 분. 그 전까지는 모르다가 요번에 여기 출품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지민성 감독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 한 지민성 달이 감독. 걸려서 아는 사이라는 네. 거를 네. 저는 이렇게 그 민선 친구랑 이렇게 카톡하다가 네. 이번에 같이 출품 그 이번에 인디페스트 감독 네. 사전 네. 모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거 참여하냐 이렇게 물어보다가 친구도 참여한다고 이렇게 말해서 누군데 이러다가 감독님 어머. 말씀하시셔서 그러니까 그렇구나 했어요. 요번 영화제를 세상 통해서 좋다. 알게 된 거잖아요. 네, 저는 네. 저는 이렇게 알게 되고 세상이 좁네요. 네, 좁아요. 그래서 항상 마음가짐이랑 몸가짐을 항상 바로야 돼요. 네. 맞아요. 언제 어디서 나를 보고 있을지 몰라. 맞아요. 그럼 고등학교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는 아니었던 거고 네네 고등학교에서 이제 입시를 네. 애니메이션 쪽으로 하신 거고. 네. 쉽지가 않은데요. 근데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때에서. 친구랑 같이 이렇게 또 애니메이션 하는 경우가 또 많진 않아서 그냥. 네, 근데 이제 그 친구도 평소에 자기 작품 되게 많이 하는 친구였고 저도 제 작품 만드는 걸 좋아했어서 이제 그런 작품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렇게 이번에 같은 작품으로 이제 그러니까. 작품으로 네, 영화제에서 아니 뭐 다 만나게 그러니까 되겠네요. 재밌겠다. 김진아 감독님은 그러면은 뭐 고등학교 때부터 애니메이션 쪽으로 생각하셨던 거예요? 진로는 일찍 정했었는데 근데 아. 고등학교 때는 사실 그냥 놀고 뭐 놀아야지. 동아리도 하고 이러고 그냥 그러고 지내다가 그냥 네. 입시하고 대학교 가고 나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어요. 언제 해야겠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애니메이션 해야지 한 거는 중학교 2학년 때. 빨리 하셨네. 네. 계기가 있나요? 계기가? 계기 그냥 학교에서 영어 시간에 이제 영화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 그때 네. 업을 보여주셨었는데 아, 그거 보고 애니메이션 역시 해야겠다. 픽사. 아니 픽사의 정점을 찍었던 작품이잖아요. 그쵸. 업이랑 그 전에 월리랑 두 음. 작품이 거의 정점을 찍었던 작품인데. 그때 그냥 재수없게 딱 그거 본 거구나. 그때 재수없게라뇨. 아니, 남들 그러니까 다 잘하셔야죠. 아니 뭐 되게 중의적인 반어법적인 거야. 뭐 다른 분야를 갈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안 그래도 막 좋아하는 게 많았어가지고 네.
사실 안 정했으면 진로를 되게 고생을 많이 했을 타입인데 그럼 다행히 나도 뭐 나디아 없었으면 나도 내가 이 꼴이 안 됐지. 아. 이 얘기를 하는데. 나디아 아세요? 나디아? 나디아 알아요. 모르죠. 뭐 어? 알겠어요? 알아요. 저 알아요? 오빠가 좋아해가지고 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 그렇죠. 희대 뭐 시대죠? 예? 시대. 희대의 뭐 망작 비슷한 걸작? 시대의 만다. 아. 예. 네. 예. 그런 걸로 하죠. 아마 또 얘기 길어질 수 있으니까. 어쨌든. 저부터 시작하면 또 네. 나디아 역사 들을 수 있어요. 아, 그럼 아니야, 아니야. 1991년 뭐 이렇게 봐야 되나? 그러지 마시고. 다이나스의 뭐죠?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중2 때부터 하기로 하죠. 아니 아까 굉장히 다양한 관심사가 있다고 하셨었는데 아, 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혹시 여쭤봐도 되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동아리를 연극부를 했었거든요. 연극. 네, 그래서 아. 그냥 그 무대에 서고 이렇게 사실 관심 받고 이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아. 그런 것도 있고 아 무대 체질이시구나. 네. 무대를 여기 마련해드렸어요. 그렇구나. 아니요. 그런 것도 있고 뭐 학교 배우 선생님도 뭐 애니메이션보다는 회화를 하는 게 좋지 않냐 뭐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 그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냥 일반 회화도 그래서 고민을 했었는데 그리고 또 아까 사회학과 말씀하셨는데 또 제 친구들도 전부 이제 거의 문과거든요. 그래서 사회학과, 외교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 진짜 쓸데없고 저 밥벌이 할 수 없는. 근데 그런 것도 좋아해가지고. 친구들이 네. 절대 권장해주지 않는. 네. 그렇구나. 네. 동아리는 그럼 하셨던 거는 연극 동아리 같은 거 하신 거예요? 네. 연극 그 무대학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 애니메이션에 연극 그래서 연출 카메라 이런 거 관심이 많으신 건가요?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아니 그건 성격이야. 이건 성격이에요. 성격이고 뭐 그거 뭐 MBTI만 네. E 나오고. 뭐 주목받고 싶고 이런 것도 다른 거고 그런 거죠 일단. 되게 의외의 조합이네요. 연극 중에서도 이제 연극 중에서 연기를 이제 네, 연기를 관심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연기를 하긴 했는데 저희가 막 그렇게 바쁘니까 인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뭐 연출도 다 같이 하고 결국 그런 짬뽕 조합으로 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게 다르지. 보통은 연기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김진아 감독님 아까부터 네. 말을 이만큼 하고 싶은데 네. 좀 약간 자제하고 있는 느낌이 살짝 있거든요. 감추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말하지 않겠어. 이러면서 어. 혹시 자제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좀 네. 끌어내 줘야 되나? 막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막 얘기하셔도 되는데. 네. 정화 감독님은 애니메이션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그 친구의 뭐 영향이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 영향 뿐이었는지 아니면 뭐 다른 뭐 작품을 보면서 나도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건지. 사실 애니메이션 자체는 옛날부터 그냥 좋아했어요. 그래서 집에 혼자 있는 시간도 많았었고 그래서 그때마다 TV 보면서 이제 재밌다. 뭔가 저런 것 좀 나중에 만들면 재밌겠다. 이런 막연하게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림 그리는 걸 일단 그냥 좋아하니까 이제 학원을 그냥 다녔었던 건데 사실 그때는 애니메이션 학원이 있는 줄도 몰랐고 애니메이션 고등학교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런 과가 있는 것도 사실 잘 몰랐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알았던 거죠. 이제 애니 학원으로 바꿔보니까 애니 고등학교도 있었구나 이러고 애니메이션을 좀 전문적으로 더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많이 옛날부터 준비해온 친구들도 있구나 이런 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애니를 그때 이제 막 이렇게 갈 수 있구나를 좀 알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림 그리는 걸 원래 좋아하셨었네요. 네, 그림 그리는 거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손으로 하는 걸 좀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런 재능이 없으면 사실 맘먹기 쉽지 않아. 저도 애니메이션 좋아하고 엄청 좋아했지만 어릴 때부터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치 나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은 보통 만화 좋아하면 그 따라 그리잖아요. 한 번도 차마 그려본 적이 그런 없어요. 생각 못했지. 사실 고등학교 때 이제 수행평가로 애니메이션 만드는 수행평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진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그런 또 수행평가를 네, 근데 이제 보통 그냥 스톱모션 그냥 이런 정도로만 하는 거였는데 이제 욕심 있는 저나 이제 다른 친구 몇 명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 2명이랑 해서 한번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만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라이트 박스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그냥 상자 뚫어서 위에다 이렇게 아니 만들 생각한단 말이야? 라이트 박스까지 생각을 해서 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라이트 박스까지? 네, 이제 그래서 A4 용지 잔뜩 사가지고 그걸 다 잘라요, 요만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보면서 그때는 액팅도 몰랐지만 그래도 대충 이러면 되지 않을까 인터넷 좀 찾아보면 역시 했었던. 인터넷의 힘이군요. 맞아요. 그리고
그때 좀 도움을 받았던 음. 게 그때 지브리 그 레이아웃 전시를 좀 했었어요. 아 맞다. 몇 년 전에 했었어. 네, 근데 이제 그거 책을 제가 샀거든요. 이제 나도 그거 있는데. 보면서 저도 있어요. 진짜 나도 전시회 가고 있는데 집에. 뭔가 필독서처럼 아, 나도 이렇게 사가지고. 아 그렇지.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지. 네. 아까 시절 이렇게 얘기해서 몇 년 안 되셨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했던 거 아닌가요? 아니요, 예술전당에서 하지 않았어요. 네, 기억은 잘 안 아, 나요. 그래요? 근데 아무튼 아. 레이아웃전 했어서. 내가 네. 왜냐면 거의 끝날 때 그 전시를 갔는데 너무 끝날 때 갔더니 다 이렇게 떨어지려고 그러더라고. 아, 어쨌든 갔어 나는. 음. 가서. 네. 그래서 사실 레이아웃이 정확히 뭔지도 모르는데 뭔가 이런 거를 이렇게 그리고 그 사이를 좀 메꾸는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친구들이랑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게 되게 재밌지 않아요? 네, 뭔가 그때 맞아요. 그냥 뭘 모르는데 그냥 막 해보고 맞아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막 이런 생각했던 게 그럼 맞아요. 많이 알수록 힘들어요. 네, 정말 할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생각이 더 깊어지고 막 네. 복잡해지지. 그때 이제 스캔 이런 것도 잘 모르니까 그냥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이렇게 음.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일 재밌고 가장 많이 배우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게 훨씬 더 맞죠. 누가 이렇게 알려줘서 그냥 하는 것보다 아니 그럼 뭐 애니메이션으로 할 생각은 없었다라고 해도 이미 뭐 경험은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게요. 사실은 네. 엄청 사랑하고 있었던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같이 했던 친구가 혹시 지민성 감독 아니에요. 그 또 친구 다른 말고 친구. 이제 또 다른 아. 친구들이.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이렇게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아, 친구 영향 이렇게 많이 받아요 보면. 그때 이제 처음으로 여러 밤을 새봤던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마감해야 돼 이러면서 녹화할 때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그때 어. 뭐 야 했었던 남다르네. 고등학교. 그렇구나. 나는 나는 그런 밤을 수행 평가 과제를 내줬다라는 그 선생님이 더 대단한 것 같아. 어떻게 보면. 하필. 일반적인 어떻게 줄 애니메이션을 낼 생각을 했지? 아마 핸드폰으로 그냥 네. 정지된 이미지 찍어가지고 붙이라는 네, 의미였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통 이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잖아. 그치, 안 하지, 애니메이션이라는 보통. 과제 자체를. 보통은 생각 안 하지. 그분도 약간 혹시 숨겨진 오타쿠 아니었어?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보통은 뭐 그걸 알아야지 그것도 과제를 낼 수 있는 거라. 맞아요. 그러게. 이게 재밌네. 일단 두 분은 보니까 그 애니메이션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네요. 네. 계적을 딱 쫓아 올라가다 보니까 네. 그런 것 같고. 그러면 저기 그 정아라 감독님은 그럼 뭐 애니메이션 이런 거는 뭐 어떤 거를 많이 좋아하시거나? 조금 액팅을 재밌는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 것 같고 근데 또 내용은 조금 시리어스한 걸 또 좋아하는 아, 편인데 네. 그럼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게 조금 네. 그나마 맞아 떨어지는 거 생각하면 에반게리온? 에반게리온? 너무 연식이 나드라 다음에 에반게리온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생각나는 게 그거라서 아. 일단 뭐 그런 거 좀 에반게리온을 언제 봤는데요? 나중에 봤어요. 그냥 듣기만 하고 사실 네. 그냥 그 로봇물인 줄 알고 네. 로봇물 별로 안 그치, 좋아해서 로봇물 아니야.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유튜브를 봤는데 생각보다 아. 엄청 크리피하고 아. 되게 이게 생물이더라고요. 그 네. 자체가. 그래서 네. 좀 재밌겠다 이래서 이렇게 보게 됐었던. 아 그래요? 네. 이게 네, 에반게리온 세대. 뭔 맞죠? 소리예요? 에반게리온 나 나중에 봤지. 뭘 나중에 막 내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실시간으로 봤지. 우리 때는 저기 뭐야 또 우리 때 얘기하면 안 돼. 말씀하셨는데. 아니 되는 말이야? 뭐 유튜브 이런 게 없어가지고 아. 그 다음 주 되면은 테이프이 돌고 막 이랬어요. 영상을. 비디오 테이프 검은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복사해주거나. 근데 나는 이제 불법이죠, 그러니까 불법. 불법인 것도 아닌 게 이제 녹화한 거를 불법이죠. 파는 거니까 불법. 한국에서 애니메이션 자체가 그치, 대중문화 그치. 수입 자체가 안 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일본 이거 때 내가 범법자인가? 근데 그 시절에는 나 불법이지. 그냥 그래서 그랬는데.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서 팔았다는 예. 소문이 있었어. 그렇죠. 난 잘 모르는 뭐 얘기. 근데 이제 그렇지. 나는 근데 이제 그 자막이라네. 이제 화제 이런 거를 좋은 걸 또 선호해가지고 LD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그걸 깨끗하게 이제 봤죠. 대단하다. 뭐 고등학생이 아니었네요 그때.
성인이었다는 얘기네. 나는 아이고 내가 뭔 소리 하고. 에반게리온 성인 때 보신 어, 분이세요. PC가 음. LD를 사서. 그치 그게 대학교 1학년 나 이거 좀 지워주세요. 어쨌든 그렇고 왜 지우지? 그렇죠. 네. 그래서 독특하다, 그렇죠. 저는 에반게리온. 거의 실시간에 봐가지고 어. 그때는 뭐 대단하긴 했죠. 네. 근데 뭐 요즘 분들이 많이 알까 싶어가지고 그렇기는 한데 최근에 또 블루레이가 또 발매된다고 그래가지고 국내. 오. 네, 얼마 전에 정식으로. 극장판 다시 개봉하면서 한번 음. 또 싹 도는 것 같더라고요. 그 극장판 아마 한국에 개봉 안 될 거가 아마 아마존 프라임으로 아. 프라임 비디오로 아마 공개될 거예요. OTT로. 어. 거기서 전 세계 판권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고요. 있어요. 네, 극장에서 봐야 되는데. 아. 극장에서 못 봐요. 그래서. 아. 네. 막 그런 거고. 에반게리온은 TV판을 보신 거예요? 네, TV판도 보고 뭐 극장판도 보고 그냥 네. 다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자체가 새로 내용이- 나왔던 네. 극장판이 아니고 아주 옛날 거? 네, 그거부터 어. 이제 그냥 다 있는 거에 최대한 다 봤어요. 아, 그 약간 좀 조금 그러네.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았을 것 같긴 하네요. 액팅이나 이런 게 네, 보면. 액팅. 네. 네. 아, 물론 그런 정도까지 액팅을 끌어올린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액팅이 좀 맛있는 애니메이션을 좀 좋아하는 거. 뭐 되게 네, 되게- 까마귀가 물어왔어 작품도 보면은 이제 움직임이나 이제 카메라 움직임, 막 화면 사실 이 이야기 그냥 설명적으로 쭉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가고 나레이션은 어떻게 보면 설명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작품의 영상에 나오는 이미지들은 굉장히 네. 이렇게 함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런 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김진아 감독님은 좋아. 야, 업이면 정말 최정점일 때 보셔. 그게 그거를 벌써 되게 옛날 아니에요? 옛날이지. 그래서 어렸을 때 2007년인가 뭐 6년인가 막 그랬을 건데. 어. 모르긴 몰라도. 되게 네. 오래됐어. 근데 그때 정점을 찍었다니 약간 안타깝지? 2008년 9년 막 이랬을 거야. 아마 내 기억 아마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2000년도 후반? 그때쯤이었을 거고 사실은 그거를 극장에서 봤으면 더 좋았을 건데. 아, 맞아. 그리고 그 월이라는 작품이랑 그 두 개가 사실 픽사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정점이 있었던 작품이라 물론 그 뒤에 있는 작품도 좋긴 좋았는데 그 정도 임팩트는 없죠. 업이 2009년이네요. 그렇죠. 네. 벌써 그렇죠. 10년도 더 됐어. 내가 몇 살이었지? 세상에. 네. 그치. 그거를 고등학교 때, 중학교 중학교 때. 2학년 때. 네, 그때 처음 봤어요. 어. 영어 시청각실 뭐 이런 데서. 어. 그때 사실 그전엔 애니메이션을 별로 관심 크게 없었거든요. 네. 아니 그거는 뭐 그냥 애니메이션 안 보던 사람도 그냥 영화 좋아하는 사람 딱 봐도 되게 잘 만든 작품이라 뭐 사실 잘 만들었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어떻게 보면 걸작이죠 걸작. 픽사의 길이 나와. 네. 업 이후로 또 그냥 뭔가 그때 업 보고 나서는 그냥 애니메이션을 한다라는 생각만 있었지 뭔가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좋아한다든가 그런 열정은 없었는데 고등학교 때 인사이드 아웃이 개봉했었는데요. 내가 그것도 물어보고 싶었어요. 인사이드 아웃의 잔영이 느껴졌어요. 아 진짜요? 네. 어 특히 신기하네. 다이브 맞아요. 작품. 네. 네. 그때 또 이제 또 한번 역시 나는 애니메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그치 감독님 때는 인사이드 아웃을 얘기해야 정상이지. 연식이. 너무하네. 네. 그렇죠, 너무하죠. 네. 아니 그게 아니고 연식이 이거 그렇죠 그런 뭐 거죠. 넷플릭스에 가면은 에반게리온 그냥 떠 있더만 맞아요. 넷플릭스로. 에이 그 누가 봐. 뭐. 동시대 같은 네, 느낌이야. 나 같은 사람이라고 볼 게 얼마나 많은데 막 그건 그래요. 네. 근데 약간 에반게리온 교과서 마냥 애니메이션 하는 친구들이라면 한 번은 꼭 봐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재밌어서 봤는데 요즘에는 이제 또 전공이고 그쪽이니까 공부 삼아 또 봐야 되니까 또 그럼 또 보기 싫어지지 않나요? 근데 보통? 그래도 아닌가? 막상 보면은 항상 재밌게 봐요. 약간 난 오늘 아침에 되게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에반게리온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에반게리온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제 한참 그때 이제 봤거든요. 보고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네. 애니메이션이 있다니. 기존에 나오던 애니메이션 굉장히 좀 다른 스타일이었고 그 남자 주인공 이제 신지 같은 캐릭터도 사실은 되게 놀라운 새로운 캐릭터였던 건데 놀랍게 찌질한 캐릭터. 근데 지금은 찌질하다고 하지만 그때는 찌질했다기보다는 놀라울 정도로. 되게 고민이 많은 어. 친구군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딱 지금 다시 에반게리온이 최근에 극장판 하면서 사람들이 다시 에반게리온 보면서 막 얘기를 시작하는 걸 보면서 근데 그 에반게리온 이후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 일본 애니메이션 남자 주인공들이 대부분 이렇게 찌질한 캐릭터도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그때는 새로웠는데 이 찌질함이 너무 오래 가니까 맞아요. 그만할 필요가. 그거의 시작인데 네. 하지만 또 에반게리온 재밌었단 말이야. 뭐 이러면서 맞아요. 지금의 감성과 그 시점과 또 지금 시점 이게 또 어떤 면에서는 네. 다르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하다가 왔는데 딱 에반게리온 얘기를 들으니까 근데 에반게리온은 사실 내용도 내용인데 그 색감이라든지 그 만듦새 있잖아요. 맞아요, 그 사실 맞아요. 충격을 먹었던 게 그 당시에 일본 애니메이션은 뭐 리미티드 기법이니 뭐 이래가지고 막 약간 좀 그 뭐 저예산으로 만드는 그런 작품의 느낌이 강했는데 네. 이건 풀프레임을 쓰고 막 뭐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서 얘네 가해놨어 이러다가 또 나디아꼴 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물론 나디아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무인도 편 때문에 그 정말 그 걸작이라 할 수 없는 작품이 돼버렸어. 무인도 편 때문에. 근데 어쨌든 넘어가시고 네, 그래서 근데 너무 만듦새가 놀라운 거예요. 사실 저는 뭐 그 자막도 없는 상태로 그냥 봤잖아요. 뭐, 그쵸 뭐 불법이니까. 사실 뭐 그것 때문에 대충은 알아듣긴 했는데 뭐 내가 오타쿠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일본어가 또 재밌잖아요. 재밌으니까 독학을 하면 이제 또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보통 오타쿠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지 마. 진짜 진성 오타쿠들이 화낸다니까. 너 정도 조금 레벨이 부끄러운 네? 오타쿠 정도. 너 정도 레벨이 막 오타쿠라 그래 막 화를 낸다. 어쨌든 그랬는데 너무 막 매혹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용은 안 들어오고 이 화면이라든지 음악도 너무 기가 막히게 썼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넷플릭스에 떠 있는 거 음악이 완전판이 아니어가지고. 진짜요? 맞아 뭐 저작권 때문에 못 엔딩 썼다는 크레딧 때 얘기를 들은 저기 것 같아요. 나오는 음악이 그 음악이 아니에요. 플라이 미 투 더 문. 네, 일본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게. 저작권이 막 얽히고 설켜 있어요. 신기한. 그건 사실 그 원판으로 봐야 돼. 아. 그러려면은 일본에서 파는 블루레이를 사야 돼. 거기에 원판이 담겨 있어. 블루레이밖에 없어요? 블루레이 DVD도 있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화질이 안 좋으니까. 그치. 그렇구나. 화질 중요하지. 네, 화질 중요해요. 그거. 어쩌다 자꾸 에반게리온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에반게리온 모임인가요? 어쩌다 보니. 그러니까 나 이렇게 좀 나이 먹은 티 안 내려고 그랬는데 그러네요. 뭐 에반게리온은 넷플릭스에도 떠 있다니까 뭐 된 거죠. 다들 근데 약간 생각하는 포인트 좀 달라. 여기는 액션과 뭔가 시리어스한 이야기, 여기는 추억. 추억은 아니지. 저는 그냥 신지 요새 그냥 이 찌질한 남자 캐릭터에 대한 고민하다가 나도 액팅 생각하고 이랬어. 그러신 걸로 하고 네. 뭔가 막 계속 얘기하다가 딴 얘기하고 이러는 사이에 벌써 시간이 일부가 일부를 마칠 때가 됐나요? 마칠 때가 됐어요. 네, 아, 맞아요. 네. 시간 잘 가죠. 네. 금방 가네. 아주 금방 갑니다. 네. 곧 2부가 찾아올 거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네. 두 분 감독님 모시고 작품 얘기 우리 또 하다 말고 그래서 네. 네. 작품 얘기와 함께 네.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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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